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두산 엘리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엘리빌리티 채권단의 주정을 받을 때도, 관리를 받을 때도 제가 열심히 브리핑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영상을 제가 촬영하진 않고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채널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두산 엘리빌리티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일단은 오늘 두산 엘리빌리티가 반등을 크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주정받았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매도하신 분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들 드려보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반등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좀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랑 금융투자한테 좀 떠넘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원전에 독소 조항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거의 파문이 일었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가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원전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살짝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인 한전 KPS 같은 종목들도 살짝 반등 나오는 최근에 좀 일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좀 더 컸었는데 한전기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들은 바로 설계 쪽에 강점이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됐다 라는 내용들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든 하락하든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사실 지우가 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목적으로, 우리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듯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손실 중인 종목 한중 NCS도 마이너스 10%가량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를 플러스 56%로 만회를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합산해서 누적해서 588%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모두 공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해당 페이지에서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여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니 오셔가지고 보시고, 50%, 40% 올라가는 종목들, 적어도 20%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두산 엘리빌리티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공개를 해놓은 거긴 하지만 여기에 두산 엘리빌리티를 추가하지는 못했어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넣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두산 엘리빌리티가 향후에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주정을 받고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인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우리 공부방에서도 안내 드렸지만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K1전 한기 수출을 할 때 미국에 1조 원어치 일감을 줘야 된다. 자, 이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원전 기업들 대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는 한국에서 독점 수출을 할 경우 미국에 1조 원어치 일감을 줘야 된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이 한국전력, 팀코리아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어 있죠. 웨스팅하우스에 주기기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팀코리아에도 포함되어 있고 웨스팅하우스의 TSMC처럼 파운드리라고 하죠. 수주가 들어오면은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해주는, 우리 웨스팅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원전 설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은 설계를 하는 거지 사실 이 팀코리아 안에서는 원전을 설계를 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 그리고 건설사들, 그리고 주기기를 납품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리고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게 팀코리아입니다. 이걸 이제 통합해서 원전 생태계라고 할게요. 원전 관련 종목들, 원전 생태계 기업들. 자, 원천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기기에 대한, 원전에 대한 라이센스라든가 기술료, 그리고 설계 비용, 그런 걸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를 납품을 받고 공급을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단독으로 건설을 하고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기업이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설계를 제공을 해주면서 이 건설이랑 그런 것들은 다른 데에 납품을 하고 약간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지금 기존의 4배 이상의 원전을 짓겠다. 2030년도까지 10기 이상의 대형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웨스팅하우스가 단독으로 수주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랑 협력을 한다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근데 한국이 단독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안 입고 왔던 거예요. 원전에 대한 원초적인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에 가지고 있는데 너네가 왜 단독으로 우리 기술을 수출을 하냐. 약간 이런 소송이 진행이 됐었던 거고 이게 합의가 됐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K원전 한 기를 수출을 할 때 한국이 단독으로 수출을 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어치 일감을 주고 기술료를 주고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라. 그거를 합의를 했던 건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을 하는 그런 대상 국가는 대륙으로 치면 유럽, 미국, 아시아가 있죠. 뭐 중국이라든가 프랑스, 이 중에 러시아. 자, 우리가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원전. 이거는 국가 기술이잖아요. 국가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산업입니다. 원전이 무자비하게 전부 다 이 기술이 다 나눠지게 되면은 이거는 뉴클리어, 그러니까 무방비하게 이 핵 기술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중동, 바라카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중동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에서 원전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수출을 했었던 거죠. 중국은 자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에 원전이 수출이 들어가게 되면은 원전 기술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프랑스는 유럽 국가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중동 그리고 아시아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 시장으로 양보를 해주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알짜배기인데 웨스팅하우스가 맡게 되는 그런 합의를 과거에는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되면서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50년 동안 한국이 원전 수출을 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어치 일감을 줘야 되고 SMR을 수출을 할 때 이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거니까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너네가 수출을 해라 라는데 사인을 했던 게 원전 관련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뒤통수 맞았다. 독소조항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들이었었죠. 자, 근데 저는 이거를 대탐소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웨스팅하우스가 일단은 미국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가 기업이 없어요. 원래. 한국이 단독으로 원전을 수주를 한다고 하면 항상 이 웨스팅하우스의 딴지 그러니까 태클이 계속 들어오면서 단독 수주 자체가 항상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 때문에 항상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하면서 라이센스 비용을 일부 지불을 한 대신에 한국의 독자개발 원전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에 라이센스 비용을 준다고 한다면은 한수원이라든가 한전의 수익성은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팀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한국의 원전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웨스팅하우스에 라이센스 비용을 준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매출에 대해서 7%라는 기업 이 비중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한수원이 한전이랑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전을 수주받은 것들 중에서 이익이 많이 남지 않고 팀코리아에 있는 원전 생태계 대상 기업에 수주가 돌아갈 수 있고 실적이 돌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수주를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더 나아가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한국의 단독적인 원전 수주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 여기에서 조선,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등등 대미투자 펀드를 조정을 하겠다. 이 금액이면 여기서 대미투자 펀드잖아요. 펀드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을 하면서 상장되어 있는 웨스팅하우스, 뉴스케일 여기에 원전 품목이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펀드, 원전 펀드, 2차전지 펀드, 자동차 펀드, 투자 펀드인 거잖아요. 뉴스케일이라든가 테라파워라든가 이런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한국에 펀드가 들어가 있으면 한국 기업들이랑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5조면은 인수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5조면 터무니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 비용을 아낄 겸 차라리 같이 합작회사를 채우자. 이런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원전을 수출을 하자. 한국은 단독으로 웨스팅하우스도 단독으로 수주받을 수 있는 거는 수주받고 한국이 단독으로 수주받은 거는 라이센스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이 조인트 벤처에서 같이 원전 수출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비중을 지분을 투자를 한 만큼 같이 나눠 가져가자. 어차피 이렇게 되면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 벤처로 수출을 해도 웨스팅하우스는 살아날 수 있고 한국원전도 단독으로도 수출할 수 있고 조인트 벤처로도 수출을 하면서 라이센스 비용들 여기서 지분을 같이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글로벌 원전 수출에도 발목을 잡았던 조항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미국까지 미국 원전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팀 코리아에 있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다 같이 공개가 되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원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발판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원전 시장에 더 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은 한수원, 한전, 웨스트 북미 유럽 시장 포기 계약도 맺었다. 하지만 합작회사로는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사, 지분 비율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게 외교적인 역량들을 총동원해야 되는 상태다. 자, 이게 23일에 방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작회사에서 지분을 한국이 이만큼 양보를 했으니 지분을 많이 달라. 그리고 대미 투자 펀드에서 원전 품목을 포함시키면서 이 합작회사도 우회적으로 간접적인 지분을 많이 확보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본은 나라답게 자본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체코 원전도 수주를 받으면서 저가 수주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가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이 합작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 전략을 펼칠 수 없고 펼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체코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이 웨스팅하우스의 합의에는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 충분히 감내하고도 이익이 남길 만하다.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료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웨스팅하우스를 집어삼킬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큰 그런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제 남은 거는 23일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조인트 벤처 지분 협상이 될 것이고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건으로 부각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아 보입니다. 원전 협상, 원전 동맹. 그동안의 원전 동맹의 얘기들은 계속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하는 행동들이 이거는 한국이랑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 원수 수준이 아닌가. 그런 불만이 조금 있었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진짜 미국과 한국이 원전 시장에서 동맹이 진행이 되는 단순하게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동맹이 시작되는 그런 한미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동안의 협약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만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사실상 시공은 한국 기업이 맡을 수 있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는 것들에서 팀 코리아의 핵심 역량들 이런 것들이 총 집중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불안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65,000원, 65,000원과 이 7만원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 왔는데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61선에서 밀집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55,000원 지지를 받아야 되고 돌파를 하면은 꾸준하게 과거처럼 꾸준하게 술주가 들어와 주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수주는 온전히 두산에너빌리티에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주가 증가되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증가,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이때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식으로 항상 수익을 낼 수는 없듯이 손실 중인 종목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내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0만원 손실 중인 종목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만원을 손실을 봤다.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100만원, 10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플러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그러다가 20만원 수익 나면은
이거를 같이 팔아서 원금을 또 확보를 하고 손실을 상쇄시키고 이거를 또 같이 팔아서 플러스 1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지켜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급적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안정적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자립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남겨두게 되는 경우에 종목들이 추가가 될 때 비중을 욕심내셔가지고 엄청나게 확대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보세요. 만약에 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났어요. 비중을 다른 다음 종목들의 비중을 이렇게 키웠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도 마이너스 30만 원이 납니다. 마이너스 10% 했을 때 다음 종목에 100만 원, 50만 원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해버리면은 수익이 높게 나는 종목. 항상 우리가 작게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익금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크를 회피를 할 수 없고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비중은 항상 일정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참고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는 데에서 소신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 소신을 가지고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놔둬놨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하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확대를 하면 피해를 보실 수가 있겠죠. 피해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투명하고 신뢰 있게 하는데 피해를 보시면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방에서도 단기 수익 종목들이 나갑니다.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 중기 스윙 종목들 주로 안내를 드리고 우리 단기 스윙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으로 오셔야 돼요.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공부방의 지난 자료들까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목적으로 우리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걱정되시는 종목들, 골치 아픈 종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공부방에서 단기 스윙 종목들, 스터디 종목들, 알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 리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종목, 제가 계속 앞으로 계속 촬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 포트폴리오도 계속 좋은 종목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